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많이 어렵죠. 관계대명사의 개념과 역할이라고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A문을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장 보입니까?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떤 친구? 패션 산업에서 일하는 친구이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친구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확실히 뒤에 있는데 영어는 이 꾸밈을 받는 명사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뒤에서 꾸밈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니까 앞에 온단 말을 뭐라고? 좀 어렵게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후행사입니다. 후행사.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문법 용어가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오는 명사를 뒤에서 뭐가? 주어 동사가 설명을 할 때 연결해주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패션 산업에서 일하는 친구라고 해서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꾸미는, 즉 좀 어렵게 후치 수식으로 뒤에서 꾸민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속사에서 끊어 읽으면 되니까 어디서 끊어 읽고 후에서 끊어 읽어서 후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원래 뜻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는데 who 누구냐면 has been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패션 인더스트리, 패션 사업에서. 전혀 문제 없죠? 한 번 더 해볼까요? Are you the person,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니 who 어떤 사람 contact me, 나한테 연락했던 사람, 이메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who하고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등등으로 받아서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관계 부사도 똑같아요. 어떻게? 나는 기억합니다. 그 날을. 팬이 뜻이 뭐야? 그 날이 언제냐면 루벤이 처음 도착한 날. 할 수 있겠죠? 네. 5학년도 할 수 있어. 원래 뜻을 가지고 그대로 접근하면 영어의 순서를 깨지 않고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면 해석 못합니다. 알다시피 글이 굉장히 길고 세 줄 네 줄 넘어가는 거를 왔다 갔다 해석하면 못해요. 못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접사에서 끊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제 써보자. 이런 거 필요 없고 뭐지 이건가? 관계대명사 문제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조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적어봅시다. 첫 번째, 앞에가 사람이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누구냐면. 앞에가 사물이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무엇이냐면. 앞에가 아무거나 다 나올 때 해석을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이라고 뒤에서 풀어서 해석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who는 누구라는 뜻이고 which는 무엇이라는 뜻이고 that은 그것, 그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나 사물이 빠져야 되므로 불완전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말할 텐데 완전 불완전할 때 무조건 불완전한 것만 외우면 돼요. 왜? 대부분 다 완전하니까. 접속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who나 which는 당연히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거 훨씬 드무니까 불완전한 구조만 외우면 됩니다. 불완전한 구조만. 그래서 who나 which가 100% 불완전,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who의 모양이 많이 바뀌거든요. who, whose, whom. 어떻게 하면 된다고? he, his, him 이러면 됩니다.
모양 똑같죠? 한 번 더 써볼까요? 댐. M으로 끝나는 말이 전부 다 늘입니다. 늘. 그럼 후 다음에 뭐가 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후스는 소유격이니까 whom 다음에는 네, 이게 빠져서 whom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오늘 수능 완성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싫어한다. 핫은 뜻이 뭐가 있어? 첫 번째로 무엇 맞죠? 그럼 무엇이란 단어가 뒤에 빠져야 되므로 어떻게 온다? 무엇이 무엇을 하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구조가 오고. 자, 다시 1번을 살짝 올라보자. 1번에 있는 후나 휘치나 후나 휘치나 대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죠? 하지만 핫은 무슨 뜻이니까 뭐뭐 하는에서 끝나지 않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흔히 말해서 포함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화세 조건은 뭐가 된다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 라는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머릿속에 딱 박아서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 즉 앞뒤에 명사가 없어서 x가 양쪽으로 쳐지면 그때는 무조건 핫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이거죠. 여기까지 다 한 것 같고 연결되면서 생략 전치사 생략을 할게요. 생략 언제 생략할 수 있다? 어제 생략할 수 있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질 때 whom이나 which나 대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그 생략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생략을 한 걸 억지로 적게 해서 아마 구조 파악을 편하게 할 텐데 독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독해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없는 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없는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원래 없던 단어를 억지로 끼워가지고 하지 말고 없는 구조를 먼저 알아봅시다. 없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 봐봐. 영어는 동사 명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사가 만약에 나왔다면 즉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플로이는 직원. 그럼 보스. 그래서 보스가 추천하는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생략은 밑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적으면 돼? 앞에 명사가 있고 who나 which나 대수 생략하는 경우는 뒤에 조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빠진 경우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빠져가지고 who나 which나 대시 돼서 이 단어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에서는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그 빠져있는 구조를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다라고 구조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여기 나오는 who나 which나 대시 생략되는 경우하고 비슷하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뭐라고 적고 say나 know나 think 같은 단어 다음에 대수 생략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좀 어렵게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에 대수 생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얘도 지워볼게 이렇게. 자, 그럼 같은 구조가 보이죠? 뭐 어떤 같은 구조?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하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과 문장은 반드시 접속사로 이어주는데 접속사로 이어줄 때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후나 위치나 대신 생략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조동사 사이에 있는 대신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은 뒤에 조동사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7번의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봤습니까? She is the author. author는 뭐예요? 작가. 자, who 어떤 작가냐면 We have been talking about.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작가입니다. 원래 모양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쓰면은 A 문장은 뭐가 되고 그 사람은 작가입니다. B 문장은 뭐가 되고 우리는 그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니까 허가 빠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후가 되는 것이겠지? 여기까지 알겠어? 됐습니까? 다시 허라는 단어 앞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about은 무슨 말이고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about이라는 단어는 뭐뭐에 대해서니까 뭐뭐란 말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당연히 있어야 돼서 허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서 이쪽으로 가죠. 맞지? 그래서 뭐도 얘도 같이 이쪽으로 갑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who하고 which가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작가인데 그 작가에 대해서라고 who하고 which를 앞에 있는 명사하고 똑같이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적어 볼게요. 승리. 명사가 있고 한 칸 띄고 who하고 which하고 대시 나오고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가 빠지고 뭐가 되면 who나 which나 대시 되면 이렇게 가죠. 얘도 따라서 앞으로 갑니다. 결국 이 덩어리가 통째로 앞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전치사 다음은 무조건 who만 됩니다. who는 안 돼. 전치사 다음은 목적어만 쓸 수 있거든요. look at I라고 한다고 look at me라고 한다고? look at me라고 하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어만 쓰기 때문에 who는 안 되고 who만 됩니다. 그 다음에 which는 되는데 뭐도 안 돼? that도 안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who하고 which밖에 못 씁니다. 그 다음 who하고 which는 불완전이라고 했는데 뒤에 빠져 있게 다 앞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완전한 구조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who하고 which를 똑같이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은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who하고 which를 똑같이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라라라라. 자, 1번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앞에 명사 없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say 다음에 x를 쳐서 무엇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서 말이 돼야 됩니다. 그게 화세 조건입니다. 그 다음 2번 앞에 타운하우스는 집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who는 될 수 없겠죠. 3번 화세 조건은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인데 이건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화세 조건이 될 수가 없으니까 which가 되겠죠. 아 4번 후스 안 했다. 후스 안 했네. 후스 따로 적어야겠네요. 후스는 언제 쓰냐면 아주 특이하게 사람, 사물이 선행사로 다 올 수 있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해석을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고 해석이 될 때는 후스를 씁니다. 후스는 그래서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 해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배웠던 것처럼 소유격 다음에는 관사가 나오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후스 다음에 무관사 명사 즉 어나 더가 나오면 후스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4번은 뭐 제임스는 찾았어요? 학생인데 더 스튜던트 그 학생의 후스 그레이드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라는 단어 후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전치사 다음에는 whom만 됩니다. 됐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who나 whom을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이 해석만 하면 되니까 해석해 볼게요. 디렉트는 뭐고? 감독. with 다음에 whom에 동그라미 쳐서 감독이랑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with는 뜻이 뭔데? 함께라는 뜻이니까 감독인데 with whom 그 감독과 함께 잭이 옛날에 일을 했는데 called him 불렀어요. yesterday 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냐? 됐어요? 관계 부사. 자, 관계 부사합니다. 4번. 사람을 설명할 때 who라고, 사물을 설명할 때는 which라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 그다음에 명사가 앞에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관계 대명사라면 똑같이 하면 돼. 앞에가 장소가 나오면 어디냐면 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에가 시간이 나오면 언제냐면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가 이유가 나오면 왜 그랬냐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앞에가 방법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만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웨이는 어떻게 써? 하나만 쓰거나 또는 이따가 문제도 나오지만 더 웨이 대수로 쓰거나 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더 웨이 인 which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또는 인정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who는 누구, which는 무엇이란 뜻이니 누구나 무엇이라는 명사가 빠지는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것이죠.
하지만 where는 어디, when은 언제, why는 왜라는 뜻이므로 완전한 구조가 오게 됩니다. 5학년 때로 돌아가서 where가 어디고 when이 언제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가 했다 무엇을 이렇게 나오는 것이므로 되게 완전한 구조가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바로 한 문제 해볼게요. 밑에 5번 보입니까? 5번 봤어? We decide meet on Sunday 봤습니까? 우리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일요일. 일요일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일요일은 시간이요 장소예요? 시간. 그럼 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썬데이가 나오면 썬데이가 사물이니까 휘치도 되고 썬데이가 나오면 썬데이가 시간이니까 횡도 되니까 이거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고른다? 휘치는 무엇이란 뜻이니까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고 회는 언제란 뜻이니까 뒤에 완전한 구조가 올 텐데 휘치란 단어가 동사이므로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무엇이란 단어가 쏙 들어가서 말이 되므로 불완전한 구조이므로 휘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음 B했고 C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잘 봐. I ran into 나는 우연히 누구를 맞닥뜨렸냐면 old friend of mine. 어제 배웠던 이중 소유격 마음도 그런 건 끝나고 치고 옛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후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 나를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를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이 중요한데 My father 아버지가 didn't say any word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뭐를 주었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다시 실수가 안도감을 준 게 아니고 실수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셨던 부분이 안도감을 준 거잖아요. 그죠?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컴마 다음의 위치를 해석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10번 옆에 뭐라고 적어? 컴마 다음에 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마 다음에 which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마 다음에 대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컴마 다음에 얼마든지 관계부사 when이나 where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장 전체를 나타낼 때는 앞문장은 사람이 아니니까 뭐로 받을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후로는 못 받겠죠. 그래서 which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대수를 못 쓰는 경우가 지금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관계대명사 다음에 대수를 못 썼어? 언제 관계대명사 대수를 못 쓰는 경우에요? 첫 번째 언제였지? 적어볼까? 뭐라고 적어? 전치사 다음에는 뭐든 되고 후 전치사 다음 뭐든 되고 which는 되는데 전치사 다음에 대수는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계속적 용법이라고 써도 되고 어차피 계속적 용법에 컴마가 있는 것이니까 컴마 다음에 뭐는 되고 후는 되고 컴마 다음에 뭐는 되고 which는 되고 컴마 다음에 뭐는 안 된다? 대수는 안 된다. 적고 보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요. 대 앞에 뭐가 끼어 들어가 있죠. 네. 후나 which는 앞에 누가 끼어 들어가 있어도 후는 사람하고 받아서 해석하면 되고 which는 사물을 받아서 해석하면 되는데 대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알 길이 없으니 앞에 선행사하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 3번 아까 잠깐 배웠던 whose 대신에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은 하나만 더 적어서 전인사 다음에 that을 못 쓴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표현이 in that이고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in that 다음에는 당연히 완전한 구조가 따라 나오고요. 해석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입니다. 괄호를 해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실제로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인간이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다. 하키와 다른 스포츠가 다른 점은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이를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인댓을 저렇게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끝나고 마지막에 남은 게 복합 관계사죠. 맞습니까? 복합 관계사는 뭘로 끝납니까? 전부 다 whoever, whatever 다 뭘로 끝나? ever로 끝나죠. 그럼 ever의 뜻을 알면은 복합 관계사를 해석할 수 있겠네. ever는 무슨 뜻이라고? always. always 무슨 뜻인데? 항상. 그럼 whoever는 무슨 말이 돼요? 누구라도 항상. whatever는 무슨 말이 돼요? 무엇이라도 항상. whichever는 무슨 뜻이 돼요? 역시 무엇이라도 항상입니다. 2번 whenever는 무슨 말이 돼요? 언제라도 항상. wherever는 무슨 말이 돼요? 어디라도 항상. however는 무슨 말이 됩니까? how가 무슨 뜻인데요? 네, 그렇죠. How do you go to school?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바이 버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적고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어떻게 방법을 쓰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How old are you처럼 그럴 때는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뜻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많이 봅니까? 응? 잘 들어야 돼. 그러나 하지만에 드실 때는 반드시 꼭 무조건 100% 컴마가 옵니다. 그때만 하지만 그때만. 컴마가 없으면 하지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컴마가 없어도 읽을 수 있고 컴마가 없어도 차이가 전혀 없는데 영어는 컴마가 자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컴마를 꼭 잘 보고 해석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뭐라고 하고? 복합관계 대명사. 당연히 후나 화시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니까 불완전한 구조가 오겠죠. 2번을 복합관계 부사. 당연히 when이나 where가 언제 어디서란 뜻이니까 뒤에 빠진 말이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이걸로 구별이 가능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도 되냐면 1번은 2번은 명사들이 뭐예요? 명사들이 뭡니까? 명사 자리에 오는 조동사 덩어리입니다. 명사들은 어디죠?
주어 목적어 보호 혹은 동사 동사 뒤 전치사 뒤니까 이게 명사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올 때는 뭐는 안 된다? whenever 안 됩니다. however 안 되고 wherever 안 되니까 복합관계부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아주 옛날에 전체 문장이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remember는 동사냐? 그죠? 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죠? 명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 자리 즉 명사 자리인데 명사 자리에는 however가 못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주 많이 어려워집니다. 복합관계사는 해석을 하는 게 우선이고 복합관계사는 위에 있는 것처럼 1번하고 2번을 구별할 때 완전 불완전으로 구별해도 되지만 조금 이렇게 명사절 부사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 명사절은 명사 자리에 오는 게 명사절이니까 whenever나 however는 그 전에 못 오므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절대로 뭐만 틀리는 거죠? 이거 100% 틀린 겁니다. 못 오니까 둘 중에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whenever나 wherever가 however가 제약이 따르니까 그것이 못 온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됐어요? 자, 거의 끝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체크업 1번이죠. (1번) 뭐가 틀리지? which 다음에 불완전이라고. 네, we were together가 우리가 같이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불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n이 됩니다. 문제는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I'll never forget. 나는 잊을 수 없어요. 언제 우리 같이 있었는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언제 우리가 같이 있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지금 보는 게 좋겠냐면 우리가 같이 있었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 잠깐 보면 알겠지만 where나 place나 reason 같은 말 중에 하나를 빼서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어디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디라는 결국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것이 어떠한 장소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이 그래서 은근히 좀 해석이 좀 이상하죠. 다음에 2번 너는 초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항상 whoever. 됐죠? 3번 many tourists visit the town.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을 방문하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번 reason은 이유니까 why로 받아서 왜 그랬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한번 해봐라. 자, 드랬더라도 같이 봅시다. 세미나 1번 답은 네, 위치가 답이죠. 전치사 다음에는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in which에서 어떻게 한다고? which를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이 해석하면 되니까 이것이 아피스 뭐인데 사무실인데 in which 사무실인 안에서 내 여자친구가 근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2번 which는 뒤에 불완전이라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야 됩니다. 제임스가 여자한테 화가 났다는 것은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화이가 되겠죠. 순영 3번 네, 주어 다음에 동사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무엇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서 말이 되겠죠. 네가 무엇을 요리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네,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는 whom만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whom을 똑같은 사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4번 해석을 해보면 I don't recall, recall은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자의 이름을 그 여자 to 어떻게? 그 여자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온도폰 전화로 할 수 있겠죠. 박재민 5번 답은 전인사 다음에는 대시될 수 없다 그랬고 화세 조건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 이 구조입니다. 양쪽에 x가 찾아와야 화시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그렇죠. who스는 앞에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고요. 해석은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identify 즉 정체를 밝혀냈는데 specific 특정한 엔자임 효모가 있는데 그 효모의 잡일이 뭐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 컴마 다음에는 who는 되고 컴마 다음에는 which는 되고 that은 안 됩니다. 해석은 앞에 있는 여기 전체 같네요. 그죠? 문장 전체 같네. CO2가 공기 중으로 흡수가 되면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다. 뭐 등등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도 이따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할게요.